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9월 첫째 주죠. 예, 9월 3일, 4일. 예. 이제 9월 첫째 주 양일간에서 이제 주간 경마로 이제 다 펼쳐집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이제 7, 8월 달도 일요일은 주간 경마였었지만 이제 금, 토, 일이 야간 경마였었고 이제 완전히 주간 경마로 돌아섰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이제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요일자에 두 경주가 다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 주중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서 지금 경주로가 다습 14% 썼어요. 첫날인가요? 8월 27일인가? 28일이죠? 8월 28일부터 이제 그 외국산 마들이 조교를 시작했는데, 뭐 월요일, 화요일 막 이렇게 완전히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논바닥주로라 그러죠. 아주 불량주로 해서 이제 영국 말들이 최고 열심히 좀 조교를 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번 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주중에 이제 비가 내리면서 아직 13%인데 뭐 태풍 소식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5일 월요일부터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게 좀 빨리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쯤에 이제 그 주로가 좀 다시 이제 불량 주로가 된다 이랬을 때는 제 예상이 전부 다 이제 그 지금 현재의 어떤 주로에서 조금 더 나아질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양호나 이제 다습이라도 10%, 또 양호 주로로 가는 거죠. 8%, 9% 이렇게 가는데 그 주로를 계산해 머리에다 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주로가 바뀐다, 완전히 바뀐다 그랬을 때는 제 예상을 전혀 참고 안 하셔도 좋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상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전부 다 그 이세마들이 48마리인가요? 국내산 육군말들이 48마리인가 지금 이번 주에 조교를 했어요. 다른 때는 보통 80도, 많게는 뭐 100도가 넘어간 적도 있지만 평균 보면 한 80도, 90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육군 경주가 뭐 많게는 7개, 평균 뭐 5개, 6개 경주가 편성이 돼 있죠. 근데 이번 주는 지금 뭐 다 됐나요? 하나, 둘, 셋, 하나. 예, 4개 경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국내산 5군이 이제 출전 두수가 많아서 그걸 분할했고, 국내산 4군도 하나 분할했고, 그게 다 일요일 경주에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주들이 이제 5군이 이제 분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마 등록을 보고 요런 마필들 위주로 좀 경주가 편성이 되겠다, 요런 마필 위주로 조교를 보고 또 뭐 능력이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 이게 찢어져 버리니까, 분산이 돼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바뀐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9월 3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10번 스트롱참이죠. 이 스트롱참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뭐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행심사 데뷔전 때 장추열 기수가 6번인가 7번을 달고 외곽에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쳐요. 근데 그 다음 경주 조상범 기수의 1번 게이트에서 경주를 펼칩니다. 나와가지고 뭐 가속은 스피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1번 게이트에서 이제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왜 느렸는지는 좀 뭐 판단이 안 되죠. 뭐 원래 스피드가 없는 말인지 아니면 뭐 갑자기 옆에 말들이 튀어나와서 뛰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간에 요는 바깥에 말들이 들어오면서 모래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과정, 4코너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정말 눈에 안 띄어요. 이런 말들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모래를 맞았는데 얘의 어떤 뭐 물론 이제 제가 잘못 뭐 좀 판단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얘가 어떤 모래를 맞으면은 제가 이제 누차 얘기해요. 고개를 쳐들거나 뭐 고개 점두 운동을 안 한다거나 바깥으로 나간다거나 가속이 뚝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단지 하나 이제 상대적으로 가속이 스피드가 안 났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모래 맞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10번 게이트예요. 장치열 기수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마피를 이번에는 지난번 거를 1번 게이트 달았을 때의 모습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데뷔전 때 장치열 기수가 6번인가요? 8번 달고 뛰었을 때의 그 모습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4번 파리키스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공백기인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원래 인마필이 나오려 하여튼간 몇 주 전에 나오려고 했었어요. 준비를 다 하고 조교를 하다가 아마 조금 이제 무슨 부상이죠? 좌후 구절부 찰과상인데 그게 그거예요. 비절염. 8월 9일 날 비절.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 무릎이죠. 뒷다리죠. 뒷다리에 보면 이렇게 그 반대죠. 우리는 무릎이 앞에 보이지만 얘네들은 뒤쪽으로 가 있죠. 거기에 비절에 이제 비절 염증이 생긴 건데 그 염증은 뭐 그렇게 큰 경주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이렇게 복숭아처럼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물이 차가지고 물이 차거나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띵띵띵 불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지면 아파하는 거를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심한 거를 제가 안 만져봐서 그런지 그런 정도는 제가 못 느껴봤고요. 아무튼 그 정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교를 문세영 기수가 좀 세게 했죠. 그럼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어려서 목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에 누구랑 동반습보를 했어요. 1조 2번이 박태종 기수의 이번에 나온 라운 퍼스트인가요? 네, 라운 퍼스트랑 같이 동반 습보를 했는데 아주 순간 탄력이 좋아요. 근데 골대를 지나서 결승선을 지나서 1코너를 이제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군의 차이,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처지는데 얘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라운 퍼스트가 빠른 거지 얘가 그렇게 훅 그냥 퍽 어떤 말들을 보면 걸어가다시피 하는데 그런 탄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마피를 하나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나오려고 할 때 이마피를 보니까 그냥 한눈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냐면은 정말 덩치가 크구나. 주폭이 상당히 좋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이제 의아해했던 게 동체가 좀 작은데 조금 근데 주폭은 500kg 뭐 그러니까 큰 등치에 그런 주폭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속된 말로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놨던 그런 마필인데 안 나왔었어요. 이제 그런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 얘가 보면은 뭐 모래 적응이라든가 뭐 이런 건 괜찮습니다. 볼까요? 모래 외곽에 그러니까 선액 외곽 무리에서 좀 모래를 좀 덜 맞았네요. 답보도 잘하고 뭐 그렇게 제가 좀 주행 심사를 좀 봤는데 뭐 문세영 기수라면은 글쎄요 여기서 선행 가려고 할까요? 선행은 지금 갈 수가 있나요? 4번? 선행은 조금 힘드네요. 뭐 7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작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은 이제 7번 몬스터 파워입니다. 요걸 놓고 저는 뭐 추천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뭐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마필에 지난번에 뭐죠? 제가 이 마방에 그 마필 하나 놓고 이제 3착인가 4착 왔죠. 결국엔 입상은 못했는데 어떤 가능성은 봤어요. 근데 요 마필이 저는 그 마필인 줄 알았어요. 또 2주 만에 출전하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 얘도 그와 못지않게 아주 이 파르키스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얘는 벌써 주폭이 파르키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동체가 좀 작은데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얘는 그런 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동체도 적당하게 크구나. 주폭이 상당히 좋구나. 부드럽구나. 근데 역시 이제 어린 마블이다 보니까 파워감이 좀 없다라는 거죠. 파워가 좀 더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1번 게이트에서 좀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앞에 말이 하나 가는데 1번 게이트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밀고 나와요. 가속을 붙여서 뭐 꼭 추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가속을 붙여서 와가지고 이 마필하고 이제 이렇게 한 반마신 1마신 차이로 이렇게 전개를 펼쳐요. 계속 전개를 펼치는데 그 전개를 펼치는 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모래를 안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은 얘가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이제 다비드 기수예요. 예. 그다음에 캐치아이드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가서 주행 심사를 했는데 라스트에 걸음이 없었고. 나머지 마필 뛴 거에서는 여기 이제 유니콘 킹덤이 이제 죽기 살기로 선행 갈 건데 어제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 뭐랑 동반습부한데 얘야말로 그냥 푹 퍼져요. 그다음에 얘의 단점은 뭐냐면 좋은 동체를 갖고 있는데 목이 좀 짧아요. 그래서 점두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힘까지 안 차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렇게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경주는 몬스터 파워. 왜냐하면 정석 공략은 4번이나 10번을 축으로 가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조금 더 배당을 해줄 수 있는 말은 몬스터 파워다. 근데 꼭 결과를 보면 적중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래도 몬스터 파워의 어떤 잠재력을 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 세 마필 중에서는. 그래서 몬스터 파워를 좀 축으로 공략을 해 볼까 하는 생각하는 일경주였습니다. 네, 이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인데, 2번 PNS 싱. 이게 말이 자꾸 헷갈려요. 이 뭐가랑 좀 있으면 이제 그 PNS 뭐가 나오죠? PNS 더 킹. PNS 더 킹. 이거 3조. 김옥성 기수가 2차 온 마필. 이 마필하고 자꾸 이게는 저 배유준 조교산의 마필인데 좀 앞에 붙어서 가는 그런 마필이죠? 아닌가요? 순발력이 맞아요. 앞에 이렇게 선입권에서 경주를 펼치는 마필이고, 자, 이 6번은 한강 히어로입니다. 한강 히어로. 그냥 요거는 요 마필도 조금 잘 생겼어요. 아주 이렇게 아담하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저도 이제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좀 아주 이뻐라 했던 말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 이름이 이제 옹달샘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마사에 이 인터넷이 열렸을 때 제 그 닉네임을 옹달샘으로 할 정도였었어요. 그 마필이 제 1회 호주 패켄합 경주에서 제가 타고 3착을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쟁쟁한 마필들을 다 이기고 제가 3착을 왔어요. 근데 그 마필이 보면 한 450kg 조금 넘어가는 그런 체형인데 정말 잘생겨,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남들 이렇게 만지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제가 좀 그랬는데 요런 마필이 그런 체형이에요. 딱 잘 뛰었어요. 말도 잘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강 히어로도 말만 좀 지시 순응도죠. 지시 순응도만 좀 더 좋아지면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아직 조금 어린 티는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송암누리. 얘는 반대예요. 이 한강 히어로랑 좀 비교를 하면 발 쓰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운데 자기 성격이 있는지 막 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야. 멀쩡한 제가 뛰는 것과, 근데 내가 지금 다리가 조금 아파. 근데 쟤한테 지기가 싫어. 그래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픈 거를 조금 뭐라 그러죠? 좀 아껴가면서 아프니까 내가 좀 살살 뛸 수도 있잖아요. 그 아픈 거를 좀 덜 그 데미지가 덜 오게 좀 살살 뛸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람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저 마필을 이기려고 정말 무리해서 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 있는데.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는 1등을 올 수 있겠지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부상 부위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부상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좀 뻣뻣한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아직 뼈도 안 무르익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중학생 이기겠다고 막 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퍼지겠죠. 그 다음날 피곤해서 그냥 퍼지는 거.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좀 단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이제 이 베스퍼입니다. 베스퍼인데 한 번 이기고, 이게 경주에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로가 이 상태라면 베스트퍼가 축이에요. 축이 될 수 있는데 주로가 바뀌면 한강 히어로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 베스퍼는 전형적인 추임마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동화 기수가 한번 입상하고 이마필은 어떻게 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추입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추입인 줄 아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송암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퍼 같은 걸 보면 정말 부자연스러워요. 걸음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동화 기수가 뒤에서 힘을 안배해줘요. 그거를 직선에서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냥 남들은 막 아까 얘기했던 무리해서 막 앞에 가는 거야. 아프고 힘이 안 차 있는 상태에서 앞에 가는데 나는 힘을 아끼고 가는 거야. 직선에서 힘을 쓰려고. 근데 얘네들은 앞에 가서 힘을 이미 70%를 썼기 때문에 30%의 힘을 갖고 라스트에서 무너지죠. 근데 얘는 지금 30%의 힘을 쓰고 가면서 마지막에 70%의 힘을 쓰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레이스가 맞아야겠죠. 그러니까 추입이 맞아야 되는 건데 뭐 이런 경주기 때문에 충분히 맞을 수가 있죠. 이런 주로가 여기서 조금 더 빠져서 다슴 뭐 10%나 양호 9% 여기까지만 가면 베스퍼가 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가 예를 들어서 1경주에 뭐 선행마가 뭐 월등한 기록을 내거나 빠르고 뭐 라스트에서 탄력이 정말 1군처럼 낸다 이랬을 때는 한강 히어로로 가는 게 맞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뭐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1번 베스퍼, 6번 한강 히어로, 그다음에 송암누리, 뭐 2번 PNS싱 이런 마필들을 갖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메리트가 없고 거기다 위험성이 다분히 있죠. 어떤 그 기본적인 능력이 아니라 기수의 역량이 같이 더해져서 올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고 불안하다, 위험한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핵심이죠. 이런 건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이 바이스로이가 52.5, 52.5, 52.5, 52, 뭐 52.5, 54, 54, 뭐 이런 중에 54에서 3차 갔네요. 1200에서 이용호 기수가 타고. 근데 오늘 57km예요. 근데 얘가 490km 정도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담 중량의 여파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있겠죠. 이게 뭐냐면 52km를 달았을 때와 57km를 달았을 때, 그러니까 52km를 달았을 때는 상대가 약하면 선행 가면은 그게 얘한테 뭐 유리하죠.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할 텐데, 자, 상대가 빨라지고 강해졌어. 근데 57km야.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겠고, 얘가 지금 그러면 조건이 뭐야? 쉽게 선행을 가면 57km를 달아도 네가 490km를 체형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크게 너한테 데미지를 못 입혀. 근데 네가 좀 편안하게 뛰어야 돼. 편안하게 뛰었을 때 57km를 인정을 해주겠지만 편안하게 못 뛴다. 그랬을 때는 57km의 여파가 얘한테는 크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주에서 이제 5번 좋은 거리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거리 그제 수요일날 주로 조교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출전을 그런 상태로 출전을 하면은 좀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마필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뭐 그런 상태라기보다 그런 조교 패턴인데 어딘가가 불편하니까 조교를 지금 옛날에 이렇게 했던 마필이에요? 아니잖아요. 뭐 습보도 하고 수영 조교 매번 시키고 막 그랬던 말이에요. 근데 습보도 한 번 없고 조교 일정도 좀 짧고 이게 자상안부 어깨 위쪽에 열창, 찰과상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조교를 안 했다. 근데 얘가 선행을 가요. 김홍근 기수야. 거기다가. 그럼 바이스로이는 좀 불편하죠. 근데 좋은 걸도 공백기를 갖고 있고 선행을 가더라도 얘도 마찬가지죠. 빠른 페이스이기 때문에 압박을 받아야 돼요. 특히 이제 외곽의 11번 라이드러키가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얘가 좀 빠른 마필이거든요. 엄청 빠르잖아요. 13초 4면. 결국에는 이제 불방울 축으로 해서 이제 후착착인데 와일드삭스 모닝일 좀 컨디션 좋아졌고요. 이 종문볼트가 이게 센 말인데
얘가 1200이 없어요. 1200에서 입상이 없던가 안 띄워봤던가. 얘 1200을 아예 안 띄워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죠. 전형적으로 코너 4개나 장거리에 가야 되는데 1400에서 아마 최범행 기수가 입상한 경험이 있나? 이 마필이 아닌가요? 하여튼간 최범행 기수가 타고 입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거기다 58km예요. 그러면 경주는 빨라지는데 얘는 뒤에 있어. 가장 뒤에 있어요. 이 경주에서 1번 2000쌀하고 같이 거의 뒤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얘네들이 전부 다 빠르고 능력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걸음이 안 무뎌져요. 무뎌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얘는 힘한 배 뒤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갭을 줄일 수 있겠느냐? 거기다 58kg의 부담 중량이다. 그렇다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이 마필을 세게 봅니다. 센 마, 그러니까 요 경주 자체에서는 거의 뭐 불방울 수준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경주의 어떤 전개가 얘한테 조금 안 맞다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마필 여기는 뭐 불방울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후착을 어떻게 좁혀가느냐, 뭐 분산 배팅을 하느냐, 분산 배팅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불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경주였습니다. 네,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여기는 예, 뭐 빅터문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와 빅터문이 엄청 빠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다 빨라요. 다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빅터문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안쪽 게이트에 유리함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일요일인가 이번 주 월요일은 그 한국말들은 국내산 말들은 조교가 안 했었기 때문에 일요일인 걸로 빅텀은 이제 일요일날 코리아 스프린트컵인가요? 거기 나오는 블랙머스크랑 같이 동반 숯볼 했는데 걔도 발이 빠르잖아요. 근데 얘가 발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걔를 뭐 그냥 여유 있게 앞서요. 붙들고 제어하고. 근데 블랙머스크는 막 쫓아가느냐고. 걔도 발이 빠른데 그러면은 이 빅터문의 걸음이 상당히 빠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다가 또 길게도 잘 가고. 아무튼 이제 조교 내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차권인데 뭐 기본적으로 위심입니다. 이 위심이가 여태까지 제가 이 위심이는 그냥 머릿속에 힘으로 뛰는 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런 거 보세요. 주폭이 크다라 그랬죠. 커서 얘 장거리 안 나와요. 장거리 한 번인가 두 번 떴어요. 한 번인가. 하여튼간 장거리 잘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계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보다는 그냥 뭐 1200이나 1400 요런 거리에서 좀 힘으로 버텨내자. 얘 뛰는 거 보세요. 선두권 앞에 붙어갔다가 선행 나갈 때도 있지만 거의 다 선행 외곽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얘의 어떤 그 마지막 탄력이 뭐 주로 뭐 여파 그 가벼운 주로 빼놓고는 거의 그렇게 좋은 탄력을 못 내요. 힘으로 꾸역꾸역 뛰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근데 얘가 컨디션이 무척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 수영조교는 일부러 들어가서 보질 않습니다. 이렇게 전적표가 딱 나와야 마사에서 출마표가 발표되고 이제 뭐 사무실에서 이런 전적표를 전문인들한테 딱 예상가들한테 나눠줄 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출마표에 원더풀 위시 이게 몇 바퀴야? 5바퀴 뭐 5바퀴야? 잘 5바퀴 매일 5바퀴씩 했어요. 한번 봐야겠어요. 진짜 5바퀴씩 했는지. 수영 조교를 이렇게 많이 시켜서 그런지 5바퀴씩 했. 처음에 시작할 때 3바퀴에다가 8월 20일부터 5바퀴 완전히 뭐 수영 선수 시킬 일 있나요? 뭐 괜찮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얘가 막 빵긋빵긋해요. 어지껏 그 막 둔하고 느린 걸음이었던 게 뭐 진짜 제갈 부는 것도 여태까지 얘가 고삐가 그렇게 탱탱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경쾌한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필입니다. 앞에 가서 빅터문이 무너지느냐, 그 분명히 위시미가 외곽에 가서 붙을 거고 딱 붙을 거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도 빨라요. 빠른 말들이 뭐 안쪽에 1번부터 시작해서 7번, 10번, 12번, 13번, 14번 빠른데 그래도 얘네들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위시미가 빅터문을 얼만큼 빠르게 가서 압박을 가할 것이냐, 힘한 배를 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거냐, 아니면 그걸 안 해줄 거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전개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두시는데 두 번째 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심이가 빠르게 압박을 해. 아주 힘있게 압박을 해. 그러면 여기서 딱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마이티 붐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마이티 붐은 1400에서는 올라오는 게 늦어요. 타이밍을 못 잡아요. 근데 제가 순발력과 뒷심을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붙어가요. 그러니까 2번, 11번 얘네들 뒤에서 사정권 안에 있어요. 0.2~3초 밖에 차이가 안 나요. 0.4초 정도밖에. 그러니까 사정권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심이가 빅터문을 아주 강하게 압박했을 때는 날라올 수 있는 마필, 그냥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이제 마이티 붐이다. 뭐 여기 다른 마필도 있지만 얘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럭키 재산, 뭐 레이디 컬리 같은 경우 이런 마필들은 참 아까도 이제 그 송암누리 때 말씀을 드렸죠. 베스퍼, 송암누리 이런 말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안 보게 돼요. 이런 마필들은 몸이 경직돼 있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제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어떤 그 힘이 안 찬 모습을,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는 1200, 1400이에요. 이런 마필 1700, 1800 코너 4개 가면요. 자, 속된 말로 걸어와요, 걸어와. 그런 어떤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이 러블리 케이프 지난번에 선행 가서 이동화 기수가 이제 뭐 간신히 이제 버텨낸 정도였었죠. 상대가 롱라인이었었는데, 뭐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고요. 없어요. 지금 날라올 수 있는 마필. 럭키 재산? 럭키 재산이 이제 승분전 53kg의 부담 중량. 얘가 뛴 게 이제 바이시로일, 아르폰스 이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강한 상대들한테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한 거. 뭐 다른 마권이나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복승식권에는 조금 가져가기에는 조금 뭔가 아직 얘가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보여준 능력이 조금 약하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라운드 퍼스트가 있나요? 라운드 퍼스트? 뭐 기본권이죠. 제가 선행을 가려고 할까요? 그 선행을 굳이 고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게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서 1번을 예상을 안 하고 9번을 예상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1번을 예상했습니다. 일단 뭐 1번 라운드 퍼스트는 기본권에서 빅터문과 유시미의 어떤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게 이제 포인트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네, 뭐 홍콩 트로피 특별 경주.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장산 레이저 1군이죠. 1군 뛰었죠. 큐피드 가이를 축으로 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 진짜 믿을 말이, 그러니까 똑바로 된 컨디션을 갖고 있는 마필이 하나도 없다. 그 중에 이제 큐피드 가이 얘만 체중만 빠졌으면 얘가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는 그거였었죠. 거기다가 이제 마이티고가 기본적인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오수철 기수인가요? 기수가 부담 중량이 있기 때문에 얘는 데려가야 된다. 나머지 마필은 사실 마음에 없는 마필이었었거든요. 근데 장산 라이저가 이제 2군에서 1군으로 승군했다고, 얘만 멀쩡한데 2군에서 1군으로 승군했다. 그 능력의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외곽에 이제 10번 딕시어겐이 있는데, 이 딕시어겐에 대해서, 딕시어겐이 순발력이 좋죠. 왜냐하면 기본 순발력이 예전에 그 멀쩡할 때, 제가 이제 그 문성혁 기수죠. 문성혁 기수가 첫 입상하기 전에, 맞아요? 문성혁 기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문성혁 기수. 이 마필은 따라가도 된다. 왜 굳이 선행을 고집하느냐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이 마필이 이제 그 마필이에요. 예, 이게 이용호 기수인가요? 1400, 임다빈 기수요. 임다빈 기수가 이제 취입했죠. 계속해서 이용호 기수한테 선행만 고집하다가 1200 1등급인가요? 거기서 이제 1200, 그 다음에 1등 와요. 1400에서. 따라가도 된다고 제가 근데 이 딕시어겐이 그래서 그 전에 그 입상하기 전에 선행만 주구장창 고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은 얘가 평균 순발력은 빨리 나와요. 제 데이터에는 빨리 나오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임다빈 기수 여기 있네. 임다빈 기수가 1200, 1400, 1200에서 이제 따라가고, 이거는 부산일보배 대전경주까지 갔던 그런 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얘가 지금 부산에 갔다 온 이후에 얘가 말이 망가졌어요.
아니 망가졌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들으면 기분 나빠할 텐데 컨디션이 조금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막 추천드렸을 때 임다빈 기수가 따라가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컨디션에 반도 안 돼요. 반 정도 돼요. 반 정도. 그러니까 조교를 한번 보세요. 그냥 누구의 윤영민 기수가 구보 하나 속보 하나 구보들 조금 빠르게 구보들 속보 하나 속보 하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은 꼭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3페이지 보면 저희 책에 보면 이제 표시가 안 나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말도 있는데 이런 말들을 보면 비교가 딱 나잖아요. 이게 맨날 습보했네요. 이게 언제예요? 3월 달에 맨날 습보했잖아. 하루가 멀다게 습보했고 지난 7월 달에도 이게 7월 달 어디 경주인지 모르겠지만 습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있었고 이번에는 일정도 짜고 자전지파행이야. 7월 24일 자전지파행.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딕시여겐이 장추열 기수인데 여기서 선행을 지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1700이니까 한번 선행 한번 가봐라.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얘는 또 망가져.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아픈데 지금 얘한테 무리해서 선행을 가라는 거야.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아까 그 얘기입니다. 아파 죽겠는데 아파서 조교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얘가 지금 뭔가 불편하고 있는데 선행을 가라고 지시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좀 힘을 안배해야 되는데 처음에 힘을 쓰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능력 1400에서도 선행 가서 무너지는 마필이 1700에서 선행 가서 버틴다? 그게 안 된다는, 그게 뭐랄까 좀 가늠이 안 된다라는 거죠. 못 버틴다. 아무리 선행마가 유리한 1700m라 그래도 얘가 갖고 있는 그런 컨디션이나 조교 내용을 갖고는 버텨내기 어렵다. 결국에 이제 얘가 선행만 안 가면 장산 레이저가 선행 간다는 얘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얘가 선행을 가면 지금 여기에 보면 1군에서 뛴 말들이 있죠. 레이먼드도 있고 또 마스크, 장산바다는 순군한 마필이고 프레티름 유노가 있습니다. 프레티름 유로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지금 자, 이 7번 장산바다 너무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지난번에 1800이에요. 입상할 때 보면 선행 외곽에서 모래를 한 방울도 안 맞춰요. 근데 얘가 못 들어올 때 보면 전부 다 이거 안토니오 기수가 1400에서 입상할 때도 선행 외곽에서 입상해요. 요는 뭐냐면 안에 갇히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에 갇히면. 근데 지금 이게 아리까리해요. 조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번만 빠져주면 2번 외곽에 갈 수 있는 마필이 장산바다예요. 4번이 있긴 하지만 4번이야 뭐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2번, 4번, 7번 이런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이 7 장산바다가 장산 레이저 외곽에 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히고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외곽에서 10번이 나와버리면 장산바다는 더 크게 외곽으로 돌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만,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가늠을 못해요. 그러니까 경마가 어려운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게 가늠이 되면 되는 거죠. 쉽게 좀 전개를 좀 그려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쉽게 그려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프레티름 유로입니다. 제일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54, 52, 52에도 잘 못 뛰다가 51에서 뛰어요. 근데 오늘도 54야. 얘는 걸음이 크기 때문에 맨날 그 말씀 드렸죠. 걸음이 크기 때문에 어떤 그 장점이 없어요. 그냥 선행력을 월등하게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뒷심이 월등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1군까지 왔니? 예. 얘는 그냥 힘으로 뛰었어요. 힘으로. 전부 다. 여태까지 올 때까지만 힘으로 다 뛴 겁니다. 근데 그 힘 한 배를 잘 해주면 입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건데, 얘야말로 지금 제일 불안하게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던 장산 레이저가 선행을 가고, 장산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요 안에 딱 갇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오수철 기수가 앞에 말들이 빠르게 갔을 때 그걸 따라간다. 이게 신인 기수들의 이제 보통 이제 흐름에 맞추다 보니까 내 말의 페이스는 생각 안 하고 그 페이스만 생각해. 남들의 상대만 페이스만 생각해. 이거는 진짜 머리가 좀 명석하면은 한 6개월 안에 깨우칠 수 있지만 머리가 조금
이제 좀 덜 돌아가면 생각을 못하면 한 1년도 넘게 걸려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1년 넘게 걸렸으니까요. 그 흐름을 못 맞추니까. 그냥 말이 빨리 가면 안 쓰는 줄 알아요. 그냥 막 앞에 가, 저가 막 처음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래서 많이 혼났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거를 깨우치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게 지금 뭐 30년, 40년이 다 돼 가는데 그게 제 어떤 몸에, 머릿속에 아주 너무 세게, 아주 강하게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그런 그 무리한 전개, 신인기수 때 그거는 싹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이 힘을 안 배라니까 선행마도 그냥 취입이 되네? 이거를 느끼고 난 후부터는 뭐 웬만하면 그냥 제가 예를 하나 뭐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마방에 딱 갔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부산 그 조교사 중에 지금은 안 하지만 김성현이라고 그 조교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 1년 선배입니다. 1년 선배. 5기 기수양성소 1년 선배인데 마방에 딱 가니까 그 기수가 이 말들을 전부 다 선행마로 탄 겁니다. 선행마를 만들어 놨어요. 조교도 그렇게 했고 칠전에서 그렇게 탔고 근데 말들이 보니까 전부 다 등치도 좋고 뭐 그래 순하고 그 조교사분께서 참 순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말들도 참 다들 순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금방 조교로 바꾸니까 바꿔지더라고. 또 실전에 가서 한 번, 두 번, 뭐 지금도 치면 나올 거예요. 뭐 금보란가, 진보란가 이런 말들 제가 그 완전 선행만데 제가 뭐 거의 바닥에서 취입할 정도였었어요. 바닥에 취입하고 막 그럴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각인이 돼서 그런지 지금 현재까지도 왜 힘안배를 안 하냐 매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근데 요즘에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경주가 빠르잖아요. 상당히 빠르고 전 구간을 다 힘있게 뛰는 그러니까 외국 스타일이죠. 그냥 초반에 빨리 가가지고 또 버텨내고 그러니까 말들이 잘 먹고 좀 말들도 좋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흐름이 빨리 가야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막 저 기수생활할 때처럼 말이 나쁘고 막 그러면은 뒤에서 안배하고 고장 날까 봐 그랬던 거예요. 말을 천천히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말이 아프니까 뭐 전부 다 구절, 건 뭐 이런 어깨, 뭐 무릎 다 고장난 말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진짜 2년, 3년 만에 한 번씩 말 수입해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한 번 뛰고 나면 뭐 2달, 3달 쉬어야 되고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게 제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 모양인데 최근에는 막 경주가 제가 뭐 몇 년 전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부터 많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딴 데로 갔는데 아무튼 자, 이번 장산 레이저를 추구해서 1군에 이제 레이먼드가 있고요. 조교를 좀 한 마필은 사이먼 킨 6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장산바다가 일단 기본 막건에서는 빼긴 좀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산 레이저 선행 외곽에 딱 붙어가면 그냥 둘이 손잡고 돌을 수 있어요. 뒤에서 오는 마필이 사이먼 킨 너무 늦죠. 뭐 딕시 어게인 뭐 컨디션 아니죠. 뭐 레이몬드 하나 정도만 조심하면 되겠다. 근데 레이몬드가 지난번에 페로비치 기수 탔을 때 제가 좀 걱정스러웠잖아요. 걱정스러워했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뛰는 거 보니까 그게 전부 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상대가 좀 약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제 조이 브라더 1번이죠. 3번 온평가속, 4번 농라인, 그 다음에 11번 포에버 드림 이런 마필들인데 오늘 조심하셔야 될 마필은 님의 향기. 제가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지난번에 멀로 기수가 한번 입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기마을 때 제가 그랬죠. 맞죠? 예, 맞을 겁니다. 멀로 기수가 2월 달이네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멀로 기수 탔고 2억 기수 타고 막 그럴 때 이거 인기 끌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절대 그 능력, 그러니까 운이에요. 그날은 아마 멀로 기수가 안쪽에서 기가 막히게 탔던 경주 아니었었던가요? 네, 1번 달고
예, 1번 달고 안쪽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멀로 기수가 타고 이역 기수가 타고 그랬던 마필인데, 왜냐하면 이 마필은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 동체가 두네요. 거기다가 그 다리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 약간 그런 체형이에요. 여러분들 조교 모습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감이 없어요, 둔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은 힘한 배, 그날 멀로 기수가 안쪽 1번 게이트에서 힘한 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그냥 잼이라 그러죠, 잼. 일본말 한번 쓸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을 이 경마가 일본 애들이 이제 남겨두고 간 잔재이기 때문에 일본 말이 많은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잼이고요. 고로시에 고로시. 근데 고로시도 여러분들 보면은 앞에 말이 예를 들어서 지금 50km 가고 있어. 이렇게 막 주행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말이 좋으니까 60km로 가는 거야. 근데 바깥에 말이 있고 내가 얘 뒤에 있어. 그러니까 막 절절절절 뭐야. 그러니까 뒤에서 빨리 가, 비켜, 막 이런 소리 해요. 막 절절절절 매고,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 말하고 싸우는 거예요. 말은 뛰려고 하는데 사람이 힘으로 당겨줘. 그걸 만약에 기술적으로 당겨가지고 말에게 좀 스피드를 줄여주면 힘으로 나와요. 라스트에서 힘으로 나오는데, 말하고 사람하고 막 고개 쳐들고 막 그럼 땡기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안 가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라스트에 퍼지면서 저 새끼 못 들어왔네, 땡겼네,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님의 한기가, 이경주는 제가 보니까 힘으로 뛰면 되겠어. 거기다 이동화 기수가 안착을 했다. 힘으로 뛰어도 되는 경주잖아. 지금 조이 브라더 이거요. 이거 지난번에 스프링킹에 졌지. 원평 가서 이마필 지난번에 별나라한테 나한테서 막 그걸 못 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아직 어려서 그런지 발을 좀 자주 바꿔요. 그게 이제 힘이 안 차. 등치 좋아요. 여러분들 등치 크다고 해서 힘이 꽉 차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등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다리에 파워감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니까 발을 좀 자주 바꿔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바꿔요. 이 동진체강 역시 이제 우전지파행 조교 안 했죠. 얘도 수영 조교했어요. 얘는 뭐 수영 조교는 안 했네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 자, 습보가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네 번씩, 깃든 말, 이번에 습보 한 번 하네. 여기 보니까 우전지파행, 양후지파행 있어요. 저런 말들을 지금 이제 보세요. 누구죠? 김영근 기수 99%는 선행 가려고 할 겁니다. 밀어서 선행을 가려고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일요일자인가 나오는 무슨 썬드래곤인가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포에버 드림입니다. 포에버 드림도 이 보면은 참 이런 마필들이 바로 이제 그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직된 몸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폭삭 무너지죠. 폭삭 무너지는데 그게 자꾸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왜? 말은 뛰면 뛸수록 이게 자꾸 어딘가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그나마 이제 컨디션이나 이런 어떤 사양관리나 조기 이것들이 잘 되면서 계속 버텨왔지만, 말이 실전을 거듭하면서 이게 자꾸 그게 데미지가, 그 아픈 부위가 커지는 거예요. 경직된 부위가. 지금 이 문세영 기수 57kg 달고 막 밀어붙일 것 같은데 가끔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막 안 그런 경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마필은 이번에는 좀 자르고 좀 현장에서 좀 보고, 자, 그 다음에 4번 롱라인입니다. 조교로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조교는 이게 외국 트랙 라이너라 그러죠. 외국 인도인가 어디에서 온 걔네들 조교 전담하는 애들인데 조교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정말 잘했어요, 조교를. 근데 얘가 여태까지 뛴 거 보면 하만식 기수요. 누구죠? 장추열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탔죠. 힘한 배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근데 하만식 기수도 처음에 입상했을 때 힘한 배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막 밀어붙이잖아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똑같이 탈 수가 없다니까요. 똑같이 탈 수 있으면 그건 정말 명기수예요, 명기수. 그런 기술이 몇 있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내가 힘한 배를 했어. 근데 딱 나가서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빨라졌어. 그럼 거기 쫓아가게 된다는 거야. 상대가 강해진 건 생각을 안 해. 내 말이 그러면 내 말의 능력을 끌어내려는 건 쟤네들한테 흐름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말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내 말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야. 내 말 저 페이스에다 유지시켜버리면, 같이 페이스를 끌고 가버리면은 얘는 힘을 못 써버려요.
근데 얘가 지금까지 그런 기복 있는 그 경주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장추열 기수가 기가 막히게 좀 탔는데 기수가 좀 이번에 다시 하만식 기수를 갔고요. 뭐 기본 거는 앞에 가는 이제 뭐 원평 가속을 축으로 갈 겁니다. 아니 힘이 안 차 있는데 왜 축이야? 얘가 선행을 쉽게 뛰어버리는데 쉽게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축으로 갈 수밖에 없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지금 다섯 13%에서 빠져도 9%다. 네, 이런 말을 두고 지금 말씀을 이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좀 제가 예상을 하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님의 한계는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이런 거 이제 강력한 지금 4번이죠. 이런 거 저런 거 보세요. 오유 1000m에서도 꼴찌 오던 말이 1400에서 머리를 쳐? 우승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우승한 것만 본다고요. 우승한 것만. 거기다 기록도 좋죠. 27치초면 3번 뛴 마필이 2살짜리가 27초 3이면 기록도 좋지. 그럼 이전에 2번의 모습을 보자고요. 선행 못 갔어요. 다 모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경주에서는 그럼 이유는 뭐야? 결론은 제가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보다 빠른 마필이 외곽에 동서역을 뭐 바로킨 이런 마필이 있는데 얘네들 걸음 갖고는 진짜 뱁새가 항상 따라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다 안쪽에 있고 선행을 갑니다. 저런 말이 선행을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다음번 기회를 이번까지 인정을 하고 다음번에 더 빠른 말을 만나면 이제 여기서 이기면 승분할 거 아니에요. 더 빠른 말을 만났을 때 이런 마필들은 기억하세요. 저도 이런 마필들은 뭐 이 실전을 참 안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보면 그 주에 뭐 200마리 300마리 나오면은 이런 마필들은 그냥 딱 보고 그 말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 그 말 어떻게 뛰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말들은 그거 다 보긴 해야 되는데 안 봐요. 좀 가끔은 이제 그냥 보긴 보죠. 근데 이렇게 대충 훑어보는 거죠.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거 인기였을 때 다음번에 분명히 이번에도 인기 있으면 다음번에도 인기 있을 거거든요. 이번에 입상하면 그럴 때를 좀 대비해서 좀 봐두시고요. 기본은 이제 1번 글로벌 풀라임입니다. 이거 정말 잘생겼습니다. 매니피 혈통인데 매니피가 요즘 예전에 여러분들 혈통 매니피 들어올 때 포리스트 캠프 입사할 때 얼마나 그 혈통 전문가들이 난리를 쳤습니까, 여러분들? 난리 쳤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오수철 기수하고 같은 맥락인데 아니 무슨 한국에서 우리나라 경마에서 무슨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는데 혈통 갖고 난리를 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뭐 포리스트 캠프나 매니피가 무슨 활약이 있습니까? 가끔 매니피는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요즘엔 그거죠. 머스켓맨 1조의 말들 다 머스켓맨이죠. 성질 칼칼해도 얘네들도 장거리 가봐야 돼요. 이번 다 이제 일요일 이슬 그 문세영 기수의 라운드 파이터 이게 이제 맞나요? 라운드 퍼트가 아마 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장거리에서 선행을 안 가고 얘네들이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뭐 카우보이 칼이나 또 뭐가 있죠? 뭐가 하나 생각해 한센인가? 한센이 아닌데 그런 마필들 좀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고요. 자, 2번 노스워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근에 이런 마필은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조상범 기수가 1번 달고 뛰었고 그 다음에 김하연 기수인가요? 누가 타고 인기 끌었을 때 또 조한별 기수 타고 뭐 그랬을 때 제가 이 마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런 이유인데 왜냐하면 앞에 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면 안 되는 말이거든. 그 아까 얘기했던 지금 오늘 주구장창 그 몇 번을 얘기했던 그런 마필 무리한 선행을 가서는 안 되는 마필이 그런 유형의 마필인데 계속 앞에를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김동수 기수가 지난번에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니까 걸음이 더 나오거든요. 따라가면 근데 왜 앞에만 고집을 하냐고 이런 마필들이 따라갈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동안은 뭐 조상범 기수가 딱 한 번 이겼던 말 그 말 아니에요? 맞잖아요. 1300에서 선행 가가지고 1번 게이트인가 그때도 1번 게이트였고 그 다음에 맞네요. 김하연 기수가 10번 달고 외곽에서 선행도 못 갑니다. 외곽으로 나오잖아요. 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정균 기수 인기 4위, 김동균 기수 인기 1위. 안 되잖아요. 선행도 못 갔을 뿐더러 선행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딱 따라가니까 어때요? 걸음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큰 능력은 없어요. 근데 따라갔을 때 그 편성이 만약에 그런 취입이 되는, 취입이라기보다는 취입은 아니죠. 이마필이 취입보다는 탄력을 내기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힘을 안 배해서 라스트에서 힘을 끌어냈을 때를 조심해라. 뭐 그런 말씀이고요. 동서의 거리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참 이런 마필들은 제가 배터한테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걱정스럽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입상을 했고, 그 다음에 5번 금성 크라운입니다. 조교는 말 컨디션 보세요. 조교를 좀 세게 하는 바람에 말이 마무리 조교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자연스러운 걸음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죠? 윤승할 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더풀 샘. 이런 마필들 있어야죠. 글로벌 플라임으로 추구를 해서 강력한 지금은 기본권인데 만약에 제가 선행을 못 갔을 것을 대비해서 아니면 선행을 간다라고 확신을 가지시면 그냥 다른 마컬들은 3복승식, 3쌍승식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기본적으로 복승식권이 예를 들어서 강력한 지금이 선행을 간다. 글로벌 플라임이 뭐다도 갖고 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없다. 까지 말씀드리고 국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제 마지막 경주입니다. 1200m고요. 코스모입니다. 5번 코스모. 자꾸 이 마필 제가 누구죠? 데뷔전 때 정평수 기수가 이제 3차 갔죠. 외곽 10번 달고 외곽으로 맞을 거야. 이거 뭐 안 들쳐봐도 맞는 말 아닌가? 6번 달았어요. 주행샘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달았네요. 죄송합니다. 10번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6번 달고 외곽으로 가속을 그건 제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장치열 기수가 타니까 나가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다음번에 그 장치열 기수가 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마필이 바깥으로 나가더라. 근데 정평수 기수가 제어를 못해서 나가니까 가속을 못 이겨서 바깥으로 부풀어 나가다. 부풀어 나가는 거죠. 이건 외곽 사행이 아닙니다. 사행은 이거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분들 많아요. 이 조교 보는 사람들이나 예상가들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 팬들한테 잘못된 상식을 가르쳐줘. 얘기해. 근데 그게 다 일본 말이니까 여기서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외곽 사행이라는 거는 말이 가다가 사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풀어 나가는 거는 기수가 사람이란다. 기수가 제어를 못해서 코너에서 외곽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게 부풀어 나가는 거. 이건 외곽 사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외곽 사행이라는 건 말이 어느 정도냐면요. 휙 돌아요. 막 뛰다가 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철책으로 외곽으로 나가는 말들 있잖아요. 가끔 그런 거 주행심사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말이 무리 속에 들어가기 싫어서, 안쪽에 있는 말이 겁이 나서, 아까 제가 첫 경주에 말씀드렸던 머탱창 같은 경우 이제 어느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래를 맞아서 그런 건지, 바깥에 있는 말을 봐서 가속이 떨어지는 거, 어떤 건지 가늠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주행심사 때 보면 말들이 무리가 있는데 나만 이렇게 외곽 저 바깥에 펜스로 뛰어요. 이건 사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말이 무리 속에서 나가는 거죠. 부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있어요. 용어에 있습니다. 외곽 사행함과 외곽 부풀어 나가는 것과 이제 그건 차원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바깥으로만 나가면 외곽 사행이네, 뭐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일본말 할게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니까 빠가스키라 그러죠. 빠가스키. 나쁜 놈. 그다음에 부풀어 나가는 거는 훅구리라 그럽니다. 훅구리.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용어예요. 다른 용어. 다른 모습이라고요. 다른 모습.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어떤 예상가들이 그냥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거 한마디 들으면은 그냥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그게 크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배팅을 하는데 어떤 큰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말이 어떻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코스모 같은 경우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평수 기수가 제어를 못해서 나간 건지 말이 스스로 나간 건지 그 두 번째 경주에 장철 기수가 기승했을 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제어를 하니까 지금까지 얘가 바깥으로 부풀어 나가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포에버 뭐죠?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포에버 드림이라든가 이 코스모나 그러니까 포에버 드림은 그게 커요. 크게 보이는 거고 코스모는 그게 작게 보여요. 그래서 자꾸 저거면 라시에서 걸음이 무너지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의심을 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뭐 1200이니까 이번에는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거기다 선행까지 갈 수 있고 문제는 이제 6번 이제 안양호랑이죠. 안양호랑이고 이제 근데 안양호랑이는 지난번 1번 게이트에서 여러분들 제가 그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52주에 있던 그 지금 37주로 갔던 머니챔프 있잖아요. 머니챔프 1번 게이트에서 박태종 기수가 선행 가고 얘는 1번 게이트 박태종 기수가 빠르고 얘는 느리기 때문에 무리해서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무리해서 안 가는 이유. 이 머니챔프가 경직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힘을 안배해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그런 경직된 몸을 갖고 있지 않지만 대신 반대로 뭘 갖고 있어요? 신장력이 없는, 어깨 뻗음이 안 되는, 그게 원인이 어디서 다른 데서 오긴 합니다만은 그런 주행 자세, 그러니까 주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조금은 동떨어져 있었지만 그냥 최소한의 어떤 최단거리를 뛰는데 굳이 무리해서 갈 필요 없잖아요. 아무리 초짜라도 지금 제가 말 타도 그렇게 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현물 기수가 잘 탔다라는 얘기예요.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잘 탔잖아요. 그 앞에 가는 말, 그 선행 있고 외곽으로 이렇게 두세 마리 있고 얘가 딱 있는데 얘네들이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안 해. 얘 진로를 막아야 되는데 막을 생각을 안 해. 얘는 거기 뻥 뚫리는데 혼자 그 바다 같은 8차선 도로를 뛰고 있는데 굳이 내가 거기서 무리해서 왜 가? 갈 필요가 없죠. 아무리 저처럼 머리가 나빠도 그렇게는 안 탈 겁니다. 예. 잘 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도 그런 전개가 나오느냐? 안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경재는 지금 이제 이 도깨비입니다. 도깨비하고 두마필이, 조교 좋은 마필이 두마필이 나와요. 2번 제다이 포스인데, 사실 도깨비 쪽으로 조금 치우쳐요. 근데 이 도깨비라는 마필도 제가 한번 추천드려서 이게 뭐 적중했던 그 경주죠. 배당은 얼마 안 되지만, 뭐, 말도 몇 마리 안 됐었어요. 이게 몇 마리, 7마리 뛰었어요. 7마리 뛰는데 뭐 도깨비 당연히 선행 가니까 뭐 너도 나도 예상가들이 다 추천한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저도 그게 불안해요. 지난번에 그때 입상할 때 선행을 갔는데 지난번에 김용근 기수요? 얘 취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변화를 보이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스모처럼 아직은 뭐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골격 자체가 그런 건지 조금 뻣뻣한 감이 있었던 말인데 그게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번 제다이 포스인데 이 고개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 속에서 특히 이제 5번 코스모라든가 10번 도깨비라든가 얘네들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한 0.6초? 요렇게 뒤에서 경주를 펼쳐야 되는데 이 도깨비라는 마필이 라스트가 조금 결정타가 없어요. 왜 결정타가 없어요? 아까 그런 맥락이에요. 똑같은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날라오는 마필 하나는 받쳐두고 가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마필이 없잖아요. 안양호랑이. 저게 너무 상대가 약해서 걱정스럽긴 한데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똑같이 과연 탈 수 있겠느냐. 외곽인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런 걸 보세요. 지난번 1번 게이트에서 선행마 그 다음에 외곽에 하나 또 외곽에 하나 그 외곽에 이렇게 좀 뭐 횡대 같지 않은 횡대 부채살 이런 식으로 경주가 펼쳤는데 얘가 뒤에 딱 있었단 말이야. 요게 최적의 전개인데 이번에는 외곽에서 얘가 반대로 이 바깥에 불편했던 그런 지난번에 불편했던 걔네들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눈여겨 보시면은 조금 더 뭐 좀 다음번에도 분명히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눈여겨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 3일 토요일 예상 10개의 경주, 10경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일요일, 뭐 좀 길게 한 것 같아서 일요일자에 가서 다시 인사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